자, 이제 비례식과 유리식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비례식을 본 적이 있어요. A 대 B, 이런 비례식. 요게 비례식이죠. 자, 근데 사실 이 비례식은 이거 일상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를 수학하는 사람들은 A 대 B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걸 갖다 이렇게 씁니다.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사실은 A 대 B라는 말하고 B분의 A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비례식에서 1대 2나 3대 6은 같은 값이에요. 응? 비율이 앞에 게 한 개였으면 뒤에 건 두 개.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두 배 크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1대 2란 말은 분수로 고쳐주면 2분의 1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3대 6이란 말은 6분의 3하고 같은 말이에요. 두 식은 보세요. 어때요? 같죠? 그지? 약분해봐. 이렇게 약분해봐. 2하고 1 맞잖아. 같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기억해줘야 될 거는, 우리가 비례식이라는 게 있는데, 비례식은 사실은 분수식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례식의 성질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A 대 B가 C 대 D다 라는 비례식이 성립을 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A, D 바깥쪽 것끼리 곱한 거랑 안쪽의 것끼리 곱한 게 같다. 이런 관계식 성립한다는 거를 배웠었는데, 왜 그러냐? 증명해 볼까? 증명. A 대 B라는 게 결국 B분의 A란 말이고요. C 대 D라는 말은 D분의 C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BD를 곱해봐. 여기다가 BD를 곱하면, 좌변에다 BD 곱하면 AD가 되겠죠. 우변에다가 BD를 곱하면 BC가 돼요. 그죠? 그래서 증명 끝. 이게 증명한 거야. 응? 그러니까 비례식이 분수식하고 같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비례식 문제 풀 때 많이 표현하는, 이제 비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례식 표현. 자, 이렇게 A 대 B가 C 대 D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A는 C의 K배다. 또 B는 D의 K배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응? A에다 CK를 넣어주면 CK 대 B가 DK였으면 DK. 요거는, 자, 여기 이게 이게 분수의 분자에 해당되는 거고, 요 뒤에 게 분수의 분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K로 나누면 C 대 D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비례식은 분모 분자의 개념이라서 그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똑같은 값을 나눠도 분수식이 변하지 않듯이, 비례식도 그 비율에다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똑같은 값으로 나누어도 비례식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되게 많이 쓰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지금 선생님이 요번에 여기는 이제 분수 3개짜리 비례식을 쓴 거야. 이게 x 대 a가 y 대 b하고 같고 z 대 c랑 같다라는 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a분의 x, b분의 y가 c분의 z랑 같다는 말이고, 이렇게 연달아서 분수식이 3개가 나오면은 오른쪽에다 이걸 k라고, 이 분수식의 값을 k라고 두게 되면 이걸로부터 이제 문자들 x, y, z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는 a의 k배고, 그 다음 y는 b의 k배고, z는 c의 k배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 x, y, z를 한 문자 k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 문제들 나오면 그 문자를 하나 k라는 문자를 도입을 해갖고 그 문자로 그 다른 문자들을 다 바꿔치기 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비례식의 이제 기본 성질. 비례식이 뭐다? 분수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례식에 나오는 문자들을 하나의 문자 k로 바꿔치기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감을 잡아놓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비엘이라는 비례식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자,
B분의 A랑 D분의 C랑 F분의 E가 같다라는 비례식이 있어요. 이게 비례식이에요. 이게 이 말과 같은 말이죠. A 대 B가 C 대 D와 E 대 F랑 같다. 이런 비례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얘기했으면 이 비례식의 값은 이거랑도 같아요. 분모끼리 다 더한 거 분의 분자끼리 다 더한 값과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비엘이에요. 이 가짜가 무슨 가짜야? 더할 가짜야, 더할 가짜. 그러니까 B는 이제 비례식 할 때 비율이죠, 비율. 비율들을 더한 것들, 비율들을 다 더했을 때 그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 대 C, A 더하기 C 더하기 E 대 B 더하기 D 더하기 F도 기존의 비율하고 똑같은 비율이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가비엘이에요. 이런 게 성립을 하고요. 자, 물론 이제 우리 분수꼴로 표현했을 때 이 분모가 0이 되는 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예외적으로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이 아니어야겠고 당연히 B, D, F들도 다 0이 아니었겠죠. 분수 나오면은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증명하는 거 K로 두고선 증명하는 거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거든. 여기 교재에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증명할 때 쓰는 이 방법이 문제 풀 때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증명하는 스타일을 유심히 보고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따라해 보셔야 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증명하는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자, 근데 이제 가비엘이 그렇게 되고요. 또 가비엘이를 약간 확장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가 성립을 할 때 자, 분모 분자에다 첫 번째 분수에다가 분모 분자 P를 곱해도 상관없죠. 값이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요 두 번째 분수에다가는 분모 분자에다 Q를 곱하고 세 번째 분수에다가는 분모 분자에다 R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비엘이를 써도 돼요. PB 더하기 QD 더하기 RF분의 PA 더하기 QC 더하기 RE 요 값도 기존의 비율하고 같은 값이 됩니다. 요 분수 값도. 그래서 이것도 가비엘이고 당연히 분모는 0 되면 안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의 가비엘이 변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례식 활용하는 문제 나오면은 다시 다 모든 문자들을 자, 상수 K로 표현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야. X는 무슨 AK, Y는 BK, Z는 CK와 같이 한 문자로 표현을 해서 실제 값이 뭐 AK, BK, CK다. X, Y, Z가 이렇게 둔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갖고 관계식을 써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